한국갤럽의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야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무당파의 지지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통이 문제라는 답변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갤럽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죠.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대한 내용부터 볼까요? 예,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여야 각각 4명씩 총 8명의 정치인을 놓고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14%로 2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로 3위였습니다. 또 그 뒤로는 안철수 의원 9%, 그리고 정몽준 전 의원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각각 6%,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각각 2%였습니다. 그리고 29%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네. 지지 정당별 조사와는 좀 달라요, 결과가. 예, 새누리당 지지자들 436명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26%, 정몽준 전 의원이 12%,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1%를 얻어서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가 223명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32%로 1위, 박원순 시장이 3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279명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23%를 얻어서 1위가 됐습니다. 지지정당을 밝힌 사람들이 그 당 소속 정치인을 1, 2, 3위로 꼽는 것,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따로 얘기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연합 지지자의 경우에는 문재인 의원을 박 시장보다 약간 더 선호하고 있지만 무당층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더 선호한다. 이 사실은 좀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통합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에게서 지지를 받았다면서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이 그 위치를 이어받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있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3주 연속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44%로 최근 2주 조사에서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소통 미흡, 그러니까 불통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이 지난주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21%가 소통 미흡을 꼽았고 또 역시 21%가 세월호 수습 미흡 이거를 답했습니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소통 미흡 응답이 10%포인트 크게 늘었고 또 세월호 수습 미흡도 7%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갤럽은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 김영호 씨를 얘기하는데요. 세월호 유족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보가 불통 문제를 급부상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예. 본인이 계속 부인을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시인을 했더군요. 예,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벌였던 5차례 음란 행위, 오늘 국가수 CCTV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근 대변인은 김진태 검찰총장과 법무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스폰서 검사, 벤치 검사 등으로 수없이 지탄을 받아온 검찰 조직이 다시 한번 실체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죄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 같은 중징계 대신에 김 전 지검장의 사표 수리로 제 식구를 감쌌다라면서 응당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국회의원 강제구인이라는 초강수를 쓴 배경에 이 김수창 지검장 문제로 망신당했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이런 설명이 일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검찰에 의해서 망신을 당했던 민주연합에서 특히 날선 비난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책임이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예. 이 사표를 수리해 준 것은 그럼 실질적인 행위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파면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표를 수리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점을 네.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주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카메라를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해서 기자들과 예.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은 뭐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서면으로만 그렇습니다.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예. 자, 이런 사건조차도 발표를 못하는 경찰 그리고 그 뒤에 검찰, 이게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현실입니다. HMC 투자증권 직원들
자살을 하는데 그 이유가 실적 압박이에요? 예, 지난 3년 동안 HMC 투자증권 직원 3명이 실적 압박으로 자살했다고 오마이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증권맨들이 겪는 실적 압박이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특히 이 HMC 같은 경우는 종목형 주가 연계증권 ELS라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그동안 몇 년 동안 강요해 왔다고 합니다. ELS는 주가 변동에 따라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손실이 나면 상대적으로 큰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앞서 자살한 2명은 손해를 입은 고객들의 항의에 계속 시달리면서 우울증을 앓았다고 동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올 4월에는 영업실적의 12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급여의 25%, 4분의 1의 월급을 깎는 제도까지 도입을 했는데요. 이 실적을 채우지 못해 시달리던 직원들 중에 한 명이 결국 4월에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HMC 회사 측은 개인사 때문에 한 자살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 HMC 투자증권은 현대자동차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금융그룹입니다. 네, 그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또 기부금을 모으는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 예. 오늘 유명한 정치인이 예. 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예, 오늘 낮에는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오늘 그거 말고 SNS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김영웅 씨라는 사람의 아이스버킷 동영상이 오히려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김영웅 씨라는 분은 희귀성 난치병,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난치병으로 키가 95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동영상에서 김영웅 씨는 그동안 아이스버킷 영상을 보면 즐겁다기보다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느꼈을 공포가 떠올랐다 라고 하면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규칙대로 김 씨는 다음 3명의 참가자들의 이름과 이유를 밝혔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노력하라는 의미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2사람을 지목했습니다. SNS에서는 새누리당의 아이스버킷이 열풍이라면 이 김영웅 씨의 아이스버킷은 태풍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동영상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화면은 똑같은데 내용은 참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예.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제서야 수정본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오류 투성이라고 합니다. 네. 내년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본이 오류가 많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역사 전문가들이 이 수정본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까 50쪽에 불과한 고대편에서만 70여 개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당 1.4개꼴로 오류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에 나온 내용인데 삼국유사에 나왔다 이렇게 출처를 밝히거나 삼국유사에 나온 내용인데 삼국사기에 나왔다 이렇게 출처를 틀리게 밝히거나 아니면 발해 멸망 이후에 고구려 유민들이 고려를 망명했다 이렇게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했으면 발해 유민들이 나와야 되는데 고구려 유민이 나왔다 이렇게 쓴 건데요. 이 역사 문제에 앞서서 국어를 잘못한 오류였습니다. 여기 평가에 참여한 한 역사학과 교수는 역사의식도 문제지만 교학사 교과서대로 시험을 봤다가는 틀리는 게 많을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케이가 보도를 했지요.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 스키장으로 준비되고 있는 예. 그 원시림 가리왕산. 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예, 강원도 정선에 있는 산인데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벌목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가리왕산 하봉과 중봉에 위치한 연습 코스에서 벌목이 갑자기 벌어졌는데요. 연습 코스의 벌목은 오늘 처음 있었고 오늘 하루만 최소 500평 정도 이상에서 벌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오늘 공사 전에 현장 답사를 위해서 현장에 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다 녹색연합에서 오늘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항의에 대해서 강원도는 도청의 지시 없이 시공사 임의로 진행한 벌목이다 이런 해명을 했고 어쨌든 공사를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시공사는 저희 뉴스케이 취재진에게 어제 도청 관계자로부터 벌목 승인이 났으니까 공사를 진행해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또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오후 늦게 거의 7시 가까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도청의 주장과 시공사의 주장 어느 쪽이 맞는지는 좀 취재를 해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